여러분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싱싱한 포브레인 왓수다. What? 수다로 풀어보는 신나는 호모 헌드레드. 성, 몸, 망, 영성. 포브레인의 종합 솔루션. 네, 포브레인 왓수다 2부 시작할게요. 저희 1부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요. 나를 뜨겁게 하는 여자래. 남자. 나를 달아오르게 하는, 뜨겁게 하는 남자. 섹시함. 우리의 섹시함이란 어떤 것인가? 섹시한 남자란 어떤 남자인가? 나는 왜 섹시한 남자에게 끌리는가? 내가 끌리는 섹시한 남자는 누구인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해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게스트도 모시고 이제 얘기 중이죠. 근데 한 분이 지금 이제 지방 가셨어요. 우리 얘기가 길어져서 녹음하다 말고 우리 사인님은 발제만 해놓고 가셨는데요. 우리 이제 남은 브레인들과 게스트 한 분과 이렇게 넷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포브레인은 유지되고 있네요. 그러게요. 신기하네. 네. 한 분이 가셔도 또 포브레인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인사는 해보죠. 2부에. 네. 예, 에너지 오라즘 전도사 이도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박하고 선박하고 해박한 선박대를 갖춘 복리 담당 신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온몸으로 느끼는 카운슬러 백마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특별한 반짝반짝 빛나는 게스트, 네. 네, 별빛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별빛님과 함께 이제 섹시한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나눈 얘기는 우리는 왜 섹시한 남자에게 끌리는가, 또 섹시한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 그리고 섹시함의 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이제 우리가 중단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끌리는 거, 어떤 끌림의 이론,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떤 섹시함에 끌리는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사인님이 이제 내용만 마련해주고 가신 내용이 있어요. 이걸 제가 대신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신이 끌리는 이성의 유형을, 그러니까 어떤 남자에게 섹시함을 느끼는가에 따라서 내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이제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 한번 느껴보세요.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 이러면 일종의 이제 매저키즘 상태라고 보셨어요. 사인님이. 그래서 뭔가 수동적인 내가 착한 여자, 수동적인 여자, 순종적인 여자일 때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 예, 말되네요. 이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말이 됩니다. 우리 별빛 나약한 자신을 좀 구원해주고 강하게 리드해줄 나약한 그런 자신. 남자를 원하는 거지. 일종의 종교도 뭐 그런 속성이 좀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건 있죠.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별로 개발되지 않은 영역, 일종의 보완의 심리잖아요. 예. 나를 보상해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착하고 순종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개발되지 않은 요소가 좀 다소 독하고 좀 막 그런 나쁘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소 말도 막 톡톡 던지고 이런 형한테 끌릴 수 있는 거죠. 이게 꼭 나쁘고 착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완의 관점에서 볼 때 대체로 자신을 보완해줄 대상한테 끌리니까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별빛님은 어때요? 나쁜 남자한테 끌려요? 저 그래서 지금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네. 이게 저와 반대인 성향, 성격, 네. 말투, 혹은 살아온 게 반대인 사람들이 끌리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그냥 평소에 일상생활이나 이렇게 하는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대방은 전혀 다른 패턴으로 나한테 다가올 때 그게 저를 이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끌렸던 거,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네. 다가온다는 거죠. 네, 알려주고 가르쳐주니까. 내가 이제 네. 개발되지 않은 부분을 네. 터치해주고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신선하게 매력적으로 네. 다가올 수 있는 네. 거죠. 이거는 이제 꼭 나쁜 남자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이제 해당되는 사람 같아요. 보상. 내가 개발되지 않은 영역을 갖고 있는 남자에게 끌릴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반대되는 스타일의 부부가 많아요.
잘 보면 성격이 반대되는 스타일의 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이성적인 남편과 감성적인 아내. 네, 혹은 또 굉장히 주도적인 여성과 순종적인 남편.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보완적이면서 한편으로는 반대되는 성격의 배우자를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나 바라기. 나만 보는 남자 있잖아요. 돌쇠형이라든지. 이런 남자한테 끌리는 유형은 약간 공주 상태다. 네, 세디즘 상태다. 공주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흔히 왜 저러지?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여자는 너무 예쁘고 공주 같은데 남자는 돌쇠 같고 마당새 같고 가방 들고 다니고 가방 못지 뭐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럴 때 왜 저런 남자랑 사귀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좀 해당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나만 여자들이 바라보는 남자.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예. 뭐 어때요, 박근님? 네,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예. 나만 바라보는 네, 남자. 네. 근데 그게, 그 공주라고 써서 조금 뭔가, 그렇긴 한데, 뭔가 나만, 딴 여자 보는 걸 싫어하잖아요. 질투 나기도 하고, 네. 질투 이상을 넘어서 정말 싫은 경우가 있는데, 네. 정말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한테 굉장히 매력적이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형을 아예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만 사랑해주는 네. 남자. 많아요. 근데 네. 남자분도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만 바라봐주는 여자. 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그런 속성이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 플러스 나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그죠? 거의 뭐 순종하고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케이스는. 네, 이제 나한테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굉장히 형제가 많아서 내가 부모를 독점하기 어려웠을 경우 근데 항상 갖게 되는 게 나만의 사람, 나만의 방 이런 욕구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잘하는 남자 요새 이제 요생남도 있잖아요. 요생남. 예. 셰프한테 섹시함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지금 막 정말. 탄성 나왔어요. 네. 셰프가 되게 섹시해 보이고 네. 이제 요리할 때 남자한테 섹시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 요 경우는 로맨틱한 남자에 대한 환상이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하셨어요. 다정당함한 그 남자를 좋아하는 거지. 나를 위해 요리를 해준 남자 네. 섹시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 있어요, 별빛님? 네, 있어요. 저는 정말 요리하는 사람을 굉장히 매력적이게 느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생각해봤더니, 제가 요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런데 그 상대가 이렇게 요리하는 걸 보고 뒷모습이 너무 섹시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프라이팬 막 돌리고 있고, 설거지 할 때 특히. 설거지 할 때? 네, 너무. 진짜? 설거지 자주 해야지. 나는 설거지 할 때 뒷모습이 섹시하지 않던데. 그래서 나는 너무 섹시해가지고. 남편이 가끔 하는데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아니 뭐 요리라고는 라면밖에 못 끓이는데 이게 구부정하게 라면 끓이는 모습이 섹시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누가 아니냐에 따라 달랐겠죠. 네, 그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육질 남자한테 끌리는 유형은 뭔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 같은 환상. 그런 소녀 이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글쎄 어떤가요? 근육질 남자한테 끌리나요? 아니 제가 헬스 트레이너 있잖아요. 정말 근육 완전 네, 이렇게 하는 네. 사람을 만났었는데 네. 연애를 했었어요. 근데 연애했어요. 보호해줄 것 같잖아요. 근데 막 근육이 너무 많아가지고 걸을 때도 좀 뒤뚱뒤뚱 보호를 뭐 하기에는 너무 근육이 네, 많아.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바보같이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여성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근육질 남자한테 끌리는 경우가 사실은 드물어요. 많이 없어요. 특히나 근육이 많을수록 싫어해요. 네. 장근육이 많아야죠. 잔근육.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그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가 이제 운동을 할 때 모두가 난리가 났는데 멀리서 그러면- 얘를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됐고요. 네, 근데 나는 보고 싶지도 않지만 볼 기회도 없었지만 보고 싶지도 않고 네 근데 송중기가 이제 운동을 할 때 되게 이제 그 모두가 비명을 지른 건 네. 근육이 너무 이제 나
근육이 있어. 이런 막 불뚝불뚝 이런 근육이 아니었던 네, 거죠. 네. 속삭이는 듯한. 네. 그러니까 막 화난 나 근육 있어 이렇게 외치는 듯한 근육이 아니고 속삭이는 듯한 대화하는 듯한 네. 근육이어서 모두가 좋아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너무 근육지게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근육 키운 대로 집중돼가지고 네. 성기능은 상당히 약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네.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대체로 이제 근육이 너무 과한 남자한테 끌리는 경우가 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기대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시도를 한 여성들을 들어봤는데 실망으로 대부분 끝납니다. 저는 반대였는데. 그래요? 네, 그 친구는 성기능도 굉장히 높아서 네.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네, 근육 때문에. 물론 이제 손까지 신경을 쓰면은 또 성도 좋아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많은 경우가 반대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왜소한 남자한테 끌리는 유형은 왜 모성을 자극하는 경우죠. 그래서 왜소한 남자한테 끌리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아니요. 우리 별빛님의 경우는 없네요. 네. 저는 아마 제가 이랬나 봐요. 모성을 자극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모성 본능이 이제 강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끌렸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네. 본의 아니게, 네, 그랬던 것 같고. 그런 기운이 좀 있습니다. 예. 모성 본능.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나왔죠. 똑똑한 남자한테 끌리는, 뇌생남한테 끌리는 유형은, 뭔가 선생님에 대한 환상? 이라고 지금 쓰셨는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뇌생남. 우리 지금 이제 별빛님이 뇌생남을 사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점이 매력적이에요? 일단은, 아까 블루 사파이어 뭐 환상 거기에 나온 거에 네.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좀 미소거든요. 미소. 네, 이빨이 보이게 훤히 웃는데 말할 때 되게 자신감 있게 무엇이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되게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하다는 남자가 네. 대체로 네. 이제 말도 자신감 있게 하고 네. 조리 있게 하고 네. 합리적으로 하고 네.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네. 말에 막힘이 없고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섹시하게 다가온다는 네, 네.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이제 20대 여성들이 이제 나이가 많지만 뇌생남이라고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경우를 보면 이제 유시민 작가라던가 이런 경우 보면은 그런 부분에 많이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막힘없이 말하고 뭘 물어도 다 말하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끌리는 유형에 따라서 또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좀 이론이 있는데 이성 간의 로맨틱한 끌림에 관해서 크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3가지 이론이 있어요. 근데 뭐 간단하게 이제 사회심리학에서는 교환 이론이 있고요. 교환 이론인 게 뭐냐면은 내 수준과 거의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한다는 거죠. 끌릴 때. 마치 이제 M&A 하듯이 기업의 중역이 합병을 고려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대방의 이제 외모, 재정 상태, 사회적 지위, 총체적 인격, 이걸 다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여러 가지가 총체적인 수준이 비슷할 때 거래와 입찰을 시작한다. 이제 이런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조나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나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가에 의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끌림을. 그러니까 내 자아상을 좀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가, 이성이. 같이 다니면 자랑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소개할 때 좀 이제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런 게 실제로 이론으로 있어요. 나의 페르조나가 되어주는. 그러니까 페르조나라는 게 가면이잖아요. 나의 자아상을 높여줄, 드높여줄 어떤 이성한테 끌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네, 본의 아니게. 아니. 어쨌든 이제 이 부분도 욕구니까. 이런 욕구가 좀 더 강하면 나의 페르조나를 높여줄 그런 좋은 가면을 찾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론이 이마고 이론이에요. 이제 요거는 미국의 저명한 이제 부부 심리학자, 부부 치료자가 개발한 이론인데요. 하빌 핸드릭스라는 이제 유명한 박사예요. 이분이 굉장히 수많은 부부상을 치유했는데 미국의 이제 어떤 주에서는
이혼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이 이마고 부부 치료를 받아들 정도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치료예요. 근데 이분의 이론이 뭐냐면 상대방,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주목한 게 뭐냐, 왜 많은 부부들이 서로 반대되는 성격으로 만날까? 이 부분으로 이제 궁금증을 갖고 연구를 거듭해서 이성 간에 서로가 끌리는 이유를 뭘로 설명했냐면 상처의 크기. 결국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의 크기가 유사한 배우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 요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이제 한 사람, 단 한 사람, 내가 끌리는 내가 섹시함을 느끼는 단 한 사람을 찾는 그 과정이 결국 우리의 구뇌에서, 나의 부모와 유사한 사람을 찾는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부모와 유사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덜 사랑받은 부모 있잖아요. 부모가 이제,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덜 받은 사람 있잖아요. 뭔가 충분히 받지 못한 그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이성한테 본능적으로 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잘해준 부모가 아니고. 네, 왜냐?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그 받지 못한 사랑을 그 이성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할수록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이성에게 점점 끌려간다는 거죠. 이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있어요. 저는 이 이론이 상당히 많이 타당하다는 거를 많은 부부를 상담하면서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진짜로 거의 자신이 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부모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이성한테 많이 끌려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설명을 해주죠. 왜 계속해서 나를 때리는 남자를 만나는가? 왜 매맞는 아내는 계속 매맞는 때리는 남편을 선택하는가? 이혼하고 결혼 반복하면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는 이론이죠. 그런데 그게 충분히 네. 원하는 욕구가 만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만나서 실패를 한다는 이론이에요, 이게. 네. 왜냐하면 네. 본능적으로 그 부모와 한쪽 부모와 유사한 사람을 선택하지만 그 상대도 나와 상처의 크기가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도 똑같이 나한테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받으려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서로 주기보다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혼하게 되는 문제 그 경우가 거의 대부분 거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원하지만 결국은 비슷한 사람을 만나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네. 모든 만남은 자기와의 만남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런 이론도 좀 통하네요. 네네. 이게 구내에서 그 부모와 자기도 모르게 익숙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자기가 정말 싫었지만 네. 싫었지만 아버지의 그 권위적인 게 굉장히 싫었지만 네. 자기도 모르게 유사한 사람을 선택해놓고 거기에 상처받고 또 괴로워하고 받으려고 하고 보따리 왜 내놓지 않냐라고 막 괴로워하는 이런 게 이제 부부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이성 간에도 굉장히 많이 그냥 연애에서도 이게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이처럼 돌아가서 사랑을 달라고 갈구하게 되죠. 그럼 좀 더 성숙해지려면은 네. 받기 위한 그런 관계보다는 네. 스스로를 채우고 성장하는 그런 네. 기회로 삼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그죠? 이 이마고 이론에서는요, 어떻게 치유를 하냐면, 이것은 나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그런 사랑을 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좀 부탁하는 식으로 대화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부부들을 치유하는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부부뿐만 아니라 연인한테도 해당되는데, 근데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당연히 네가 줘야 될 걸 주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상처인데, 내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건데, 그 이성한테 당연히 네가 줘야 될 걸 안 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럴 때 어릴 때 이걸 못 받았어. 그러니 네가 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좀 주겠어? 하는 식으로 자세를 전환하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그때부터 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건 이미 이제 그런 사람이 만난 후에 이제 솔루션이고 네. 처음부터 이제 그런 자기를 보충해 줄 사람을 크게 원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자기 치유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그렇죠. 정말 건강하게 네. 내 보따리 찾을 그런 이성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 건강하게 서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어. 그런 이성한테 끌리게 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거죠, 사실은. 예. 네. 하지만 아주, 우리는 네. 이제 이 연애가 모든 여정이잖아요. 계속 만나고 헤어지면서 좀 더 성숙해 갈 수 있다면, 그 과정도 다 허무하진 않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아주 좋은 얘기였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섹시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별빛님, 그 어떻게 지금 이 이론과 연관해서 네. 본인이 좀 어떻게 연애를 통해서 치유를 받기도 했나요? 저는 사실은 내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상대한테. 그렇게 되죠. 연애할 네. 때는. 그냥 내놔가 아니라 너 왜 안 줘? 음. 뭐 이렇게 가서 많이 헤어진 사람들 만남에서 헤어질 때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싸우고 헤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이론 보고 그러면 무언가 나 자신을 조금 더 돌보는 게 필요하겠다 싶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또한 또 그렇게 혼자 다 돌보고 나서 만난다는 것도 너무 그건 이상적인 안 거고 네. 같이 네. 대화를 하면서 같이 어떻게 채워갈까를 네.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네. 과정인 것 같아요. 연애를 하면서 네. 뭐 부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섹시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네. 서로 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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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솔루션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섹시함을 유지하고 또 즐기고 그리고 이성 간의 이 만남에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이도사님, 신박사님? 네. 성내 입장에서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서로 아까 전에 끌리고 또 끄는 요소들이 다양하다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죠? 네. 특히 이제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여자는 이제 한 80% 정도가 이제 그 가슴적인 요소죠. 친밀감, 뭐 대화라든가 소통이라든가. 네. 근데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이 한 80% 되고 뭐 정신이나 어떤 심내의 그런 친밀감이라든가 교류는 한 2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남녀 간의 그 관점이라든가 욕구가 차이가 많죠. 네. 그런데 아까 전에 여성의 그 여러 가지 끌리는 요소들이 환상적이고 조금 실수하는 면이 많다고 제가 얘기하는 측면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막상 이제 어떤 요소로 이제 끌렸다 하더라도 성이 안 맞으면은 네. 그 요소가 오래 못 간다는 거죠. 드디어. 네, 핵심. 네. 예,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아, 이도사님의 핵심. 이 남녀 간의 그 성적 양극성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네. 남녀 간에 이제 조롭게 지내는 또 열정적으로 지내는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성은 여성성을 더 이제 개발해야 되고 네. 남성은 남성성을 더 개발하는 것이 서로 이제 매력적으로 이제 보이는 이제 근본적인 요소고요. 네. 그리고 그 열정을 오래도록 계속 끌고 가는 요소도 결국은 이제 그 성적인 조화에 있다는 거죠. 네. 예. 쉽게 말하면은 뭐 처음에는 외모 때문에 끌렸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섹스까지 가면은 성이 많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남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속 좁은 여자, 물 좋은 여자한테 끌립니다. 근본적으로. 뭔 말이에요? 속 좁은 여자. 네? 몰라요? 물 좋은 여자와 속 좁은 여자한테 결국은 끌린다는 됐고요. 거죠. 네, 네. 예. 알아서 다 청취자들이 수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감창을 잘 부르는 여자. 네. 감창? 감창. 감창이 뭐예요? 섹스할 때 그 신음소리를 잘 내는 여자.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요소입니다. 예. 그래서, 남녀 간의 그 사랑을 잘 유지하려면은, 예, 성적인 요소들을 잘 조화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상당히 필요한 거죠. 네. 실제로 그 21년 된 부부들을 조사했는데, 네.
처음 만났던 것과 같은 그 상태에 도파민을 분비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보통은 그 사랑의 유통기한이 2년 반이거든요. 네. 그 2년 반이면 연구가 열정이 되어 식습니다. 있는데, 네. 근데 21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열정이 뇌에서 그런 호르몬으로 표출되더라는 거죠. 비결이 뭔가요? 그 비결이 이제 그 조사에서는 안 나왔지만 안 나왔어요? 나는 알죠. 네. 그 열정적으로 서로 만났다 하더라도 가슴이 네. 그 이후로 이제 몸이 개발되고 성이 잘 맞아서 네. 그 성적인 교류가 원만한 부분은 그 열정이 계속합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아무리 가슴의 열정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네. 성이 안 맞고 소모적으로 성생을 하면은 결국은 매너리즘과 서로의 어떤 그 건태를 불러일으킨다는 네. 얘기죠. 결국 이제 성도사님다운 결론이죠. 네. 그렇죠. 네. 성도사다운 결론이 아니고 연구해 보면 이게 확실히 나옵니다. 네, 네. 뭐 연구 네. 결과는 많이 있긴 하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신 박사님. 네. 네, 오늘 뭐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폭넓고 깊고 실제 우리 게스트를 모시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매력, 특히 이제 여성이 본 남성의 매력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선택의 그 기준과 그 기준을 선택의 기준은 각자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문제는 그런 선택의 기준을 선택을 했는데 과연 내가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또 그 별도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런 면에서 이런 남자를 선호하고 좋아했는데 결과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뭐 파탄이 난다든가 어쨌든 성공하는 여부하고는 또 별도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내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우리가 그 선택의 기준에서 진화적 적합도라고 하는데 그런 상대에 맞추어서 그런 가장 적합한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학술적으로 그런 적합도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경우는 그러면 우리 이두사 얘기는 무조건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성적인 능력이라든가 이게 중요하다 했지만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요소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각각 갖고 있고 내가 그걸 100% 만족을 해야 두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인류가 수백만 년 진화해왔듯이 아마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또 진화를 해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심리 입장에서 뭐 결론을 내자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상처를 많이 돌보고 치유할수록 또 연애를 통해서 그 치유되어 갈수록 성숙해 갈수록 그 섹시함의 그레이드가 달라진다는 거. 내가 느낀 섹시함이 그러니까 병리적이고 퇴폐적인 섹시함에서 건강하고 빛나는 섹시함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연애가 성장의 과정이 되면 좋겠죠. 오늘 이제 별빛님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소감 우리 같이 해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오기 전에 많이 긴장도 하고 많이 떨면서 왔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사실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잘 안 되었어가지고 네. 그래도 얘기 뭐 되게 잘 하셨어요. 네. 우리보다. 우리가 문제지. 네. 그래서 일단 하면서 좀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이야기하니까 또 기분이 되게 좋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섹시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좀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젊은 피를 수혈해서 나름 굉장히 재미있게 방송 녹음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와주신 우리 별빛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포브레인 왓수다 언제든지 게스트 신청을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섹시한 주제에는 항상 좀 나와주셔야겠네. 고정입니까? 이거 고정입니까?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게스트로 혹시 참여를 원하시면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트찜 등으로 또 응원해 주시고요. 네. 궁금하신 점이나 고민 있으시면 힐링타워@네이버.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그렇죠. 감사드리면서 네. 박수로 마무리해볼까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